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치권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종래 충남대 특임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서영우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그리고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관연구위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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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북한 응원단이 쓴 가면, 네. 이 가면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김일성 가면이냐? 아니다. 또 김일성 가면이 아니다. 이렇게 네. 통일부까지 나서서 좀 얘기를 하는데 좀 어떻게 좀 어제 여자 아이스하키 서비스와 예선전 할 때 예. 북한 응원단이 가면을 들고 나왔는데 뭐냐면은 그 남성 가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가면을 내놨을 때 그 노래가 휘파람이라는 노래예요. 예. 예. 근데 이 휘파람이라는 노래는 그 복순이라는 어떤 여성을 사모하는 남성이 계속 그 남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복순이에 대한 이 감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남성 가면을 내놨다. 이것이 통일부 주장입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떤 누리꾼들이나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가면의 생김새를 보니 그 김일성 그 주석과 닮았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 그 우상화를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하는데 오토 원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 그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사망한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된 이유가 북한 탈북자 모임에서는 그 김정은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으로 예. 예. 구두를 쌓다가 그 귀국하기 위해서 구두를 쌓다가 그것 때문에 15년형을 받았다는 이야기. 예. 그다음에 2003년이죠. 그 대구 유니버시아드 게임에 예. 그때 북한 응원단이 왔다가 그 길 가다가 보니까는 김정일의 사진이 비에 적혀 있으니까 예. 전부 내려가지고 막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같으면 북한 응원단이 김일성의 실제 사진을 예. 그렇게 응원용으로 쓸 수가 있겠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성이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또 반론이 가능한 것이죠. 예. 전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가면 속의 남성 김일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런 그 일반 스포츠 응원에서 이제 가면을 등장시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요. 예. 또 일부 국민들이 보듯이 상당히 김일성의 젊은 시절 내지는 뭐 김일성 역을 했던 과거 탤런트의 얼굴과 생김새가 비슷하다. 예. 이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예. 이거를 이제 그 통일부가 북한 응원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듣고 국민들한테 좀 솔직하게 그 의혹이 없게 좀 설명하는 것이 제일 이런 그 분란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통일부가 누구라고 가면의 모델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니라고까지는 부정을 한 거 아니에요. 김일성 가면에. 예. 그러니까 누구를 모델로 한 가면이냐보다는 김일성 가면이냐 아니냐가 더 관심사항이 예.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저 사진 보고서 내 느낌이 그렇다는 것과 실제로 그게 무슨 북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다든지 과거에 이걸 썼다는 무슨 근거가 있다든지 없고서 저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설령 김일성 가면이라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에서 해왔던 북한 문제와 관련된 일관된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것 때문에 더 반대할 리도 없고 예. 문재인 정부를 찬양했던 찬성했던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또 돌아설 리도 없고 예. 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없이 저 얘기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내가 보기엔 저 사람 같다 이 사람 같다고 얘기하는 거와 정치인이 얘기하고 통일부 당국자가 나와서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건 난 파등에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없다. 올림픽이 그렇다고 우리가 금메달을 많이 따는 것도 아니고 저것 때문에 금메달 잃는 것도 아니고 예. 근거가 너무 과학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 서영우 소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런데 김일성이 아닌 다른 남성의 얼굴을 저렇게 가면으로 내세운다는 것도 저희들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 아닐까라는 이 주장에 또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김일성 얼굴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른 생활에 나오는 철수와 영희야 할 때 그 철수 얼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얼굴을 봤는데 하태경 의원 눈에는 김일성 그 얼굴을 보였다는데 일단은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가면에 눈을 뚫어서 사용한다. 그동안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이 김일성 초상화에 대해서 보여줬던 그 울고불고하는 모습을 비교할 때 과연 눈을 뚫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회의적이고요. 예. 다만 하태경 의원이 이런 그 가면을 가지고 오히려 이번 그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 체제 선전장이 되는 걸 우려하는 것에 대한 문제적인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한 선수단도 이제 한국이 북한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소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남북 단일팀의 과정이 설득되지 않으니까 반대했던 걸 보면 잘 알 겁니다. 따라서 이번 가면 소동에 대해서도 북한 의원단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 취지가 무엇이었고 내용이 무엇이었다고 밝힌다라면 자연히 해소될 문제입니다. 체제 보장도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지원도 결국 한국의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북한 의원단이 자연스럽게 해명하고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가면이 또 뭐 김일성 역할을 했던 영화배우 리영일이나 예. 뭐 강덕의 그 사진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예. 또 리영일이나 강덕의 사진이더라도 김일성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가면을 쓰고 놓은 것이 또 우상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올림픽에 상당히 그 정치색이 묻으면서 예.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해왔던 건 예술단의 공연에 어떤 정치색이 묻지 않을까. 그 베이징에서 현송월 단장이 철수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술단 공연은 결국 그 가사 하나 정도 바꾸는 걸로 마무리됐어요. 예. 근데 정치색이 없는 공연이 됐죠. 그런데 이것은 어제 경기에는 또 특히나 김일성의 손녀죠. 김여정이 참석하고 있었고 또 김일성 시절에 외무상을 오래 했던 김영남이 또 참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그 김일성 사진이 올라왔다는 이런 논란이 벌어지니 이것은 어떤 또 정치적인 학대 해석이 좀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안 그래도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정치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본질을 왜곡하는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이 또 얘기하는 게 이게 정말 김일성의 사진이면 당연히 뭐 이렇게 가면으로 만들고 눈 부분을 구멍을 뚫고 이게 안 된다는 건 자기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응원단이 그림으로 사용을 했고 이 그림으로 그려진 김일성을 닮은 이 가면이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사용됐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너무 정치적으로 학대 해석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원비어나 예. 2004년 하계 유진아 버시하던 그것을 볼 때나 아니면 통일부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 측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 존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엄이라는 표현은 제가 쓰는 거지만 예. 존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 그동안 나타나는 객관적인 여러 현상들이나 그 통일부가 북한 측에 확인해 본 것이나 이것으로 하면은 김일성 사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려운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번 이게 북한 핵 문제하고 서로 연결되면서 정치적인 올림픽이 비슷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예. 정치인들이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저렇게 참 알쏭달쏭한 가면을 내세우면서 일종의 뭐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게 북한의 의도, 이 속내 목적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진위는 이제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 만약에 김일성이라고 밝혀질 경우에 네. 우리 정부 당국도 묵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미 소동이 벌어진 상태니까 북한에서 저 사진이 김일성이라고 얘기할 리는 없겠지만 예. 이번 그 논란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얻은 성과라면 우리 국민들이 김일성 혹은 김일성과 비슷한 사진을 이런 그 신성한 스포츠장에 동원해가지고 만약에 남남 갈등을 유발한다든가 우리 남한에 대해서 선전선동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런 의도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누군지 뭐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가면이 어떤 목적으로 제작됐는지는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측에서 밝히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사 자격으로 청와대 방문했던 김여정 그리고 김정은 친서와 함께 김정은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이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든 이 배경에 대해서도 참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도대체 북한은 무슨 의도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을 한 걸까요? 이제 핵도 어느 정도 100% 완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상당 부분 완성이 돼 있고 예. 이제는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래도 대화하기가 쉽다고 판단됐는지 남한 정부하고 우선 얘기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미국으로 하기는 뭐 미국 사람들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한미 일 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반대로 우리하고 북한하고 사이에서는 어떤 모종의 대화 태널이 열릴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가운데 김여정 왔는데 저렇게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밥을 그렇게 식사를 다 두 차례나 대접할 필요가 있는지 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뭐 한쪽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이쪽에서 또 하고 뭐 어디 무슨 황녀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왜 저렇게 과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하고는 이렇게 입장이 서로가 저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한 번쯤 예. 배려해줬으면 되지. 아마 그거는 소위 그 이념을 떠나서 격식 문제로 따져봐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두 번이나 그렇게 해주느냐. 그런 생각이 좀 난 차라리 이번에 좀 어쨌거나 작년 7월부터 준비가 안 돼갖고 매우 아쉬웠다는 머리 감독이 얘기하는 아이스하키 여자 팀들 예. 그런 팀들은 국무총리가 밥을 사가면서 성적이 나쁘지만 앞으로도 잘해보자고 해서 위로나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정서적으로 맞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맞다고 이거 서류까지 가지고 왔으면 됐지. 전달받았고 밥 청와대에서 잘 했으면 되지. 두 차례나 저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예. 이낙연 국무총리 속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저는 뭐 그 평창 올림픽 계기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북한이 참석하고 도와줬으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해달라고 실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3차 정상회담을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을 남치게 던졌는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슬기롭게 잘 대처한 것 같아요. 다시 공을 북으로 던졌습니다. 즉 네.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 그렇죠. 즉 여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 그 여건이라는 건 뭐냐면 남북 간에서의 그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또 성의 있는 대답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에 또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이에 대한 공식 언급이 없고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되려면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사일 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성의 있는 조치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실제 힘들지 않겠냐라고 우회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한미 간의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의 깊이와 수준만큼 남북 대화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면 북한이 미국을 설득할 카드를 제시하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역제안한 것으로 좀 해석해봐야 되지 않겠 싶습니다. 자, 김종대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2번 아니고 3번입니다. 그렇죠. 어제 또 통일부 네. 장관 예. 제 만찬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 리셉션을 빼고도 우리 쪽에서 제공 식사를 3번을 오늘까지 점심까지 한 것인데 물론 그것이 가공일 수도 있죠. 다른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이 왔어요. 그런데 이 북한 대표단만 이렇게 하는 거 가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북한의 지금 아주 위중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위중한 상황에서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 정찰단 파견을 이야기를 했고 예. 실제로 본인의 혈육을 보내면서 친서를 가져왔고 예. 그렇다면은 올림픽도 중요하지만은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우리로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중요하니까는 그만큼 환대를 하면서 또 그쪽에 그 송대를 좀 알아보는 예. 이런 것이 필요한데 예. 다만 이것이 지금 그 김종대 교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 도구가 되고 이 평창이라는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예. 이 북한이 정상국가라는 이것을 대외에 선전하는 그런 그 통로가 돼버리면 안 되는 네.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뭐 한달을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네. 그런 그렇게 나쁘다고는 또 보지는 않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북한 외교의 기본 방향, 기본 기조는 통미복남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미국과는 상대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상대하겠다는 어떤 입장 전환이 느껴지거든요. 그 의도는 뭐라고 예, 보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워낙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북미 간의 대화의 틈이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전형적으로 북한은 남쪽을 활용해서 미국으로 나가는 길을 터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고요. 이 정상회담은 이제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1차 정상회담 많은 현금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2차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정상회담을 제의했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다들 말씀하셨듯이 그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는 절대절명의 목표가 있는데 예. 과연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요.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1차 정상회담 2000년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그 푸틴 대통령이 2000년 7월에 그 일본 가다가 김정일을 만났더니 핵무기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좀 밝히지 않았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1차 정상회담 할 때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90년대 후반에 이미 북한은 뭐 초보적이거나 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요. 예. 2007년도 정상회담은 어땠습니까? 불과 그 1차 핵실험이 일어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기존에 북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붙이기 들어가는 그러한 수순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냥 두 번을 작년에 북한이 그 6차 핵실험에서 이제 그 수소탄을 만들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렇게 3차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도 과거의 전례에 비춰본다면 이미 이제 핵무력 완성했다는 것을 붙이기 들어가는 과정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걸 얻어냈다라고 하려면 정말 북핵의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핵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안 따라오면은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비판이 나오죠.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얻어내야 되는 것 지금 아닙니까? 그 정치인들은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예.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까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정상회담에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가를 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예.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예. 세 번째 정상회담은 과거 두 번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효과도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비슷한 그렇군요. 카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여권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잘 하셔서 예.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북한이 우리가 정상회담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예.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실 북한 아까 말씀하실 때 통남 통미봉남. 아니 근데 현재는 이제 통남 북미 북미 이렇게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통 문재인 정권 봉 트럼프 정권 이게 북한 지금 스탠스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다 그 저런 입장에 대해서 환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남 북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좀 달라져 있는 입장이 있지 않나. 예.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여건이고 뭐고 가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비핵화를 전제로 만날 거냐, 예.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만날 거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비핵화를 전제로 만났으면 할 거고, 예. 우리는 제가 이제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움직임으로 볼 때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건에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그런 여건에 다른 나라, 즉 미국과 일본이 동의해주면 그것도 여건이 될 거고 또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만나자고 하면 그것도 여건이 될 텐데 예. 그 두 가지 길에서 여건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게 이 정도면 여건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정상회담을 강행하면 그거야 할 수 있겠죠. 예. 바로 이런 때에 전임자들이 두 번 했던 정상회담에서 지금처럼 북한이 무력이 굉장히 높아진 단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뭘 성공했으며 몇 억 불을 준 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에서 다시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평창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를 묻지만 정상회담하면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진보 세력도 있을 것이고 보수 세력은 더 많을 것이고 예. 미국이나 일본은 더 강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럼 여기서 이 김정은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육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년사에서 정상회담의 여건이라는 것을 또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동결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야 합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여건이 뭐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또 무엇일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담을 위한 회담은 이제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은 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여건이 되면은 그 성취시켜 나가자 이렇게 한 거는 어떤 여건이라는 게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 그 핵 문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핵 비핵화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은 2000년과 2007년과 달리 미국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ICBM을 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예.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을 개발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는 미국과도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여건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북한 쪽에서 정상회담을 제의한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그 요건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제안한 거는 일단은 군사적으로 북한은 여유를 가졌지만은 예. 핵 문제 개발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대북 제재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오이사 조치 이런 예. 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정상회담 하자는 것은 핵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예. 경제적으로 좀 그 어떤 여유를 가져보자. 그러니까 예. 뭐 금강산 관광 문제나 개성공단 재개 문제나 이런 것을 우리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물론 뭐 비핵화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입장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조성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네. 또 바로 남북 군사회담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군사 훈련. 그렇게 되면은 그런 그러니까 변수가 맞물려서 그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여건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여건에 서로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에 있어서 또 가장 큰 변수라고 해야 되나요? 걸림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미국의 태도입니다. 자, 펜스 부통령이 북한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굉장히 쌀쌀하고 냉정한 태도로 출국을 했습니다. 바로 이 미국의 태도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북미 간에 있어서 그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단호한 그 북한에 대한 입장 천명이 없이는 북미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대북 제재 압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이미 펜스 부통령이 일본에 도착했을 때 역대급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데 문제는 아까 김종래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 비핵화의 성과로서 결과로서 남북 정상회담이 배치될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로 가기 위한 첫 출발, 첫 단추로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6.15 남북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 전에는 1999년에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로서 페리 전 국방장관이 가서 먼저 네. 가서 남북 정상회담하기 전에 북미 간에 대화를 했었고요. 2007년도에 10월 4일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그 같은 해의 2월에 6자 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2.13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정상회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결과로서 되든 아니면 시작을 위한 것으로 되든 결국은 한국과 미국 간에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 대한 합의 없이는 네. 정상회담이 결과로서 개최되든 아니면 시작으로서 개최되든 결국 한국과 미국 간에 일정하게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와 합의가 된 다음에 비로소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수순을 밟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일본이잖아요.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몰아가니까 굉장히 좀 반발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본의 속내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본과 미국은 100%, 200% 공조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실체적인 국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국제사회를 선도하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그 올림픽을 그 계기로 한 남북 간의 대화와 이런 북한의 선전 공세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 이 연대를 흐트러뜨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예. 압박을 해서 북한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게 되면 김정은의 생각을 안 바꾸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일본이라든가 이번에 펜스 부통령도 여러 가지 좀 원칙을 나타내는 그런 그 행보를 보인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미국이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남북 대화에
그 반대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다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예.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고 네. 또 그러한 그 최대 동맹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한미 공조에 틈이 없도록 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런 와중에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선수단이 입장을 할 때 미국 올림픽 주간 방송사죠. NBC의 한 아나운서가 한국인은 일본 식민지배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또 그러한 발언을 해서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발언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걸까요? 글쎄 실수일까요? 배경까지 따질 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지하고 무식의 소산인지 모르겠어요. 예. 저런 걸 방송을 안 하는 저 MBC가 그렇게 허름한 방송사도 아닐 텐데 저런 자질 함량입니다 이 사람을 채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라든가 일본 쪽에서의 그 한국에 대한 보는 시각이 저런 게 있으니까 보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참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인데 참 정말로 참 황당무계한 얘기죠. 그런데 그 얘기와 덧붙여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아베 일본 총리가 와서 평창올림픽 끝난 다음에 그 합동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내정 간섭하고 주권 뭐 간섭이라고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거를 그렇게 공개를 하는지는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거기서 아 그건 뭐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자든가 하면 되지. 저 사람이 왔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고 우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득이 되는지 그러면 결국은 이 정부는 합동훈련을 안 하고자 하는 속마음만 이렇게 확인된 것이지 하등에 무슨 뭐 선택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왜 청와대가 공개하는지 그런 거는 또 아까 일본 저 식민지라든가 그건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총장끼리 만난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밝히고 어떻게 그거 잘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